표면 장미역 요 파이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P로 표현했고 이거는 마이너스 HC 가마 W였죠. HC는 뭡니까? HC는 비커에 물을 담으면 물이 요렇게 되겠죠. 요 T, 이 T 값을 무슨 각도로 요 알파 각도로 4T 코사인 알파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시험관이고 우리는 요 HC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HC 5분의 1에 유효경에 0.3으로 나눠주는 값이에요. 이게 이제 골재에 의해서 골재 사이사이를 물이 올라가는 그 물과 그러니까 불포화토죠. 불포화토. 공기하고 물하고 흙 3상에 4상이 같이 있을 때 얘가 공기가 물하고 사이에 있으니까 그 모관 사이를 끌어올리는 최대 입경. 그러니까 이 입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트질이 어느 뭐 몇 센치다. 근데 그 뭐요? 점토질. 점토 성분은 몇 메타까지? 10m까지 올라간다 해죠. 10m 맞나요? 최고 높이 하여튼 그 있어요. 이게 최고로 올라가는 요 높이요. 이게 뭐 이거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골재가 좀 굵은 거 조골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못 올라가고 그래서 그 동방층으로 쓰는데 이 값에 감마 W 값을 곱해서 역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아까 얘기한 모관 포텐셜이라고 하면 모관 포텐셜은 끌어당기는 힘이라 그랬어요. 이 그 표현을 이걸로 하는데 입자가 있고 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좀 그리자면 요런 표면 장력이 생기겠죠. 요렇게 요게 요로 갈라는 힘 요게 T예요. T. 아우. 그러면 여기서 요 생기는 이 원의 반경이 뭐라고? 공률 반경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요 값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R1 이쪽에 또 하나 있겠지. 이게 R1, R2 이거는 공률의 반경. 요거는 공률 1 더하기 공률 2를 해서 걷다가 표면 장력 T 값을 곱해가지고 하는 게 뭐다? 이게 모관 포텐셜이다. 모관 포텐셜에 의한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비커의 시험에 의한 값은 실내 시험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 값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골재 사이를 공기와 물이 어떻게 UA-UW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뭐 카이라는 이 변수 카이가 뭐예요? 전체 면적분의 뭐의 면적? 흙의 아니 물 그래 물의 면적을 이 공기 압력하고 물의 압력의 차이를 가지고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얘가 그 토립자의 면적은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공기의 면적을 뺀 나머지가 다 물의 면적이죠. 이거를 곱해준 값으로 뭐 비숍은 이 전체 우리 흙이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게 누구예요? 프레들런 맞나요? 프레들런의 그 순수직 응력과 저 먼저 순수직 응력이 1로 가잖아요. 그죠? 1로 가는 게 이게 그냥 이거 이거 맞죠? 여기에 C값이 얼마가 있다면 여기에 C값이 얼마가 있다면 이런 모아원이 존재를 할 텐데 우리는 뭘 본다? 모관 흡수력에 의한 뭘 봐요? UA-UW가 있죠. 그럼 일로 왔어. 얘도 직선으로 올라가서
이 똑같이 요 선은 요렇게 똑같이 와요. 그죠?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쭉 올라오죠. 이게 요렇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는. 여기서부터. 이게 뭡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UA 마이너스 UW. 모간 앞. 물과 공기에 이거 뭡니까? 이름이 생각이 나. 모간 흡수력에 의해서 요까지는 C죠. 그죠? 여기는 요게 C 반인데 C 반은 어떻게 돼요? 요거 더하기 요만큼이 더 올라간다. 그죠? 원래 C에다가 이거를 C 유형 얘기라 치면 C 플러스 이 항목이 있었죠?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나? 프레들런 맞죠? 프레들런. 아, 이거 내가 프레들런 맞죠? 그죠? 독립변수법이 뭐냐면 요 C반은 요거 전체를 C바라고 했어. C반은 C 프라임 플러스 모간 흡수력 항목이 있었죠. UA 마이너스 UW에 대한 탄젠트 파이 B. 요게 요 기울기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가는데 요 기울기가 탄젠트 파이 B란 말이에요. 파이 B를 했던 게 C 바고.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전체는 타우는 C 프라임 더하기 순수지국력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A 마이너스 이쪽 항목이 이게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A 이거를 뭐란다? 수지극력이라고 해요. UA 미안 죄송합니다. 시그마 마이너스 UA 공기압. 그러니까 아까 그 면적에서 이 항목은 우리가 전응력에서 유형력을 빼면은 수압을 빼면은 유형력이 되잖아. 전응력에서 공기압을 뺀 값을 수지극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C바에 이게 C바잖아. 이게 C바잖아. 탄젠트 파이까지가. 요거는 탄젠트 파이까지가 요까지가 C바란 말이에요. C바. 요거에다가 또 모간압을 더 들어갔죠. 그다음 더하기 뭐예요? UA-UW에 W의 탄젠트 파이 B가 되겠죠. 파이 B는 프라임이 아닌가요? 프라임 맞네. 요 식이 프레들런의 독립변수법. 왜 이게 이제 이 1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다 능력을 공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3차원으로 본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가 저쪽 면에 있는 거는 공기압에 의한 순수지 능력에 의한 전달 강도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물과 공기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간 흡수력에 의해서 요 항목에 대해서 원래 C 값은 여기로 오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요만큼 이게 뭡니까? 이게 파죠. 그죠? 파이 B죠. 탄젠트 파이 B. 그죠? 요만큼 올라간 게 요 C 프라임 값은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요 기울기는 똑같겠지. 요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의 전단 강도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니까 요 C 바 더하기 요거의 강도까지 하려니까 요 탄젠트는 요 식이 나오는 거지. 이게 프레들런의 독립변수법.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비숍이 간편법으로 이 카이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이 전체 면적에서 요 식을 처음에는 나타냈는데 나중에 프레들런이 이거는 면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 값을 뭘로 정할 거냐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낸 게 이거고 모간 흡수력에 의한 표면 장력은 아까 이
이 모관 장력에 의한 그게 있었죠. 뭡니까? 포텐셜. 포화도가 저 포텐셜의 경우에 모관 흡수력이 커진다 했죠. 고포텐셜일수록 모관 흡수력이 작아진다 했어. 그러니까 곡률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커질 것이고 곡률 반경이 커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지겠죠. 거기에 의한 뭐 아까 얘기한 영향 미치는 요소 뭐 네 가지를 써줘도 되고 일단은 곡률 반경 이걸 그려줘야 돼요. 어떤 힘으로 나타나는지 이 식이 나오려면은 이 반경이 곡률하고 곡률 반경을 내가 그려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 그림을 그리든지 이 두 개의 원에서 요 접촉각 뭐 이쁘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왜? 화살표로 요렇게 전체 이게 9하고 9 사이에 전체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겠지.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그리든지 아니면 이 반경 이걸 가지고 타우를 이렇게 그리든지 뭐 이렇게 그리든지 이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먼저 이 그림이 먼저 나오고 그 그림에 따른 요 식이 나와줘야죠. 요 식이 우리가 어떤 힘을 쓰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관 상승고 최대 상승고의 감마 W예요. 그거를 이 표면 장력하고 이 곡률 반경을 가지고 이거는 곡률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곡률 반경을 가지고 요 식을 이용해서 어디다 쓴다. 이렇게 이 모관 흡수력을 구해가지고 사면 안정의 불파토의 사면 안정의 전단 강도를 구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전단 강도가 얼마가 나왔는데 이제 침투 해석에 가서 물이 없어지면 UA-UW가 이게 0이 되잖아. 이 항목이 0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전단 강도가 확 떨어지겠죠. 이거 해석하려고 이걸 하는 침투수력 하면은 나오면은 침투수력 하면은 일단 어떤 토체가 하나 나와줘야 되겠죠. 어떤 토체를 통과하는 이 물이 이 토체를 통과하는 동안 일로 가든지 어떤 이 최적을 물이 지나가는 힘이거든요. 침투수력 말 그대로 침투수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침투수압은 그냥 I 감마 W의 Z였는데 이거는 I 감마 W Z는 그냥 이 면을 요까지 Z라고 치면은 이게 L이잖아요. 전체. 동수경사가 여기서 이까지 데이텀까지 오면은 이게 델타 H면 I는 L분의 델타 H였던 거, 이 동수경사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요까지, 만약 여기서 하향이다. 하향 침투다.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오는 거겠죠. 여기서 요까지. 상향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올 때에 이 침투수 앞, 요 선에서 지나가는, 요 선에서 얘가 오는 이 압력, 이거를 말하는 거고, 수력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요 선에다가 이 면적을 곱한 거잖아. 그죠? 이 전체 이 최적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I 감마 W 곱하기 최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면적에 뭐 L을 해주든지 요 면적에 똑같죠. L을 해주든지 침투수 압이라는 것은 요 Z 지점까지만 가는 그 지점에서의 어떤 그 면적에 닿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침투수력이라고 하면 요거 나와줘야 되겠죠. 이거의 용도 뭐에다 쓰는지 먼저 파이핑 검토할 때
유효 중량의 침투 수압을 가지고 안전율 해주죠. 그죠? 그리고 침투 수력 가지고 하는 게 뭐 있었죠? 많죠. 일단 그 전체 이거는 이제 일부분에 조그만데 흙막이 가지고 흙막이에서 이렇게 쓰지만 그 전체 절토사면이나 비탈면에서 뭐로 10W로 수치 해석을 하죠. 이게 침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에 이 들어오는 침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그 입력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선망을 그리고 하죠. 이게 뭐 제일 간단하게 아까 그 이송 교수님의 그 10W 결과 그 유선망 그래프가 나오듯이 이 흑막이 이게 전체 사면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합니까? 터널이 있어. 터널이 있으면 이 반경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까지 50배, 이까지 50D, 보통 50D를 한다 하더라고. 이거 컨트롤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죠? 저 길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의 물이, 이 흙 속에 있는 물이 이 터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침투 해석을 한다고. 이것도 다 수치 해석이 하는데 이게 다 이거 다 갖다 쓰는 거야. 침투 수력 다 갖다 쓰는 거야. 작게는 이게 흙막이서부터 어쨌든 이걸 뭘 알아야지. 그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뭐 수치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알려면 아까 I, W, Z 이 개념 역계 1, 역계 2 이거는 지금 역계 1이에요? 2예요? 역계 2죠. 그죠? 유효 중량법이에요. 전중량법이 아니고 유효 중량법. 나중에 또 3초학칙 시험에 가서 할 건데 3초학칙 시험에서 CU, 바, CD 시험을 해가지고 CU, 파이, U 구하고 CCU, 파이, CU, C 프라임, 파이, 프라임, CD, 파이, D 요 강도 정수가 나오죠. 이 3초학칙 시험 결과. 이 결과값들을 어디에 갖다 쓰는지를 언제 어떤 사면에 어떤 값을 쓸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먼저 단계 성토할 때 예를 들어서 단계 성토를 해요. 여기 C0 값이 있었어요. CU가 C0 값이 있었어. 이게 여기에서 이거 1차 성토하고 나니까 C0가 CU 값으로 강도가 증가가 됐겠죠. 그죠? 그럼 단계 성토할 때 올렸어. 이때는 뭐 써요? 안정 해석할 때. C 프라임? C 프라임 쓰나요? 물이 빠지나요, 바로? C 프라임은 배수 조건이에요. 아니, C0는 배수가 됐는데, 이제 CU, 여기 위에 단계 성토를 할 거야. C0가 또 다른 CU가 됐어. 그러면 이거를 검토할 때는 CU, 파이 U를 쓰는 거야. 이때는 이거 써요. 왜 그럴까요? 자, 비배수 강도가 뭐예요? 비배수 강도. 비배수 강도를 뭐를 비배수 강도라고 그래요? 그래,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맞는데. 원집안의 CU 값을 티빙 검토를 하든, 응? 화면에 배면 성토하고, 이거하고의 그 차이를 하든, CU 값을 원집안에 있는 강도를 써주잖아요. 원집안 왜? 안전축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최대 얘가 지금 물이 안 빠졌다고 생각하면 강도가 아직까지 낮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가지고 이 집안을 판단을 하는 거지. 이때 CU 값을 쓰는 거예요. 다른 때는 쓸 일이 없어. 비배수 강도를 우리가 집안 그 위에다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안전 검토를 할 때 이게
뭐 있습니까? 그 얕은 기초에 처음에 지지를 할 때 이 반원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 CU값 비배수 강도 쓰잖아요. 이 CU값이 이거 써. CU 시험에서 이 CCU 값을 쓰는 거예요. 비배수 강도라고 하면 왜 비배수 강도를 쓰겠어요, 우리가? 원지반의 강도라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원지반 강도를 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지반 강도가 뭔데? 왜 쓰는데? 물이 아직 안 빠졌어. 그리고 이 성토가 여기까지는 다 됐지만 이제 추가로 성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성토를 하면 요때 C0가 이제 CU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얘가 됨으로써 얼마나 강도 증가 이율에 의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겠죠. 근데 요때의 성토는 지금 올라간 거는 맞지만 이게 여기가 성토가 더 됨으로 인해서 더 강수압이 또 생기겠죠. 그게 빠진 상태예요, 안 빠진 상태예요? 안 빠진 상태란 말이야. 그때 비배수 강도를 CU 값을 쓰는 거예요. 요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자, 이거는 처음에 1단계 성토를 할 때 얘가 처음에 연약지반 위에 바로 성토를 할 때는 이제 급속 성토가 되잖아. 급속 성토가 되잖아요. 이때는 유유를 보지. 물이 아예 안 빠진 상태에서, 그죠? 자, 유유가 뭐예요? 메이드 단계. 축차 응력 단계에도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 아주 최초의 유유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 이 그래프는 아예 파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배수 강도 파이가 0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는 파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파이가 물론 있겠지. 있지만 이 CU 값은, 여기에 있는 C0 값은 최대 낮은 유유 값으로 써요. 그러고 나서 요거 성토할 때는 요게 유유값이 유유인 상태에서 완전 비배수 강도죠. 유유인 상태에서 성토를 했으면 어느 정도 강도가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요 성토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본다고. 그때 단계 성토를 또 할 거야. C0가 CU 값으로 어느 정도 변화는 됐지만 이거 성토 함으로 인해서 또 생기겠죠, 강도수압이. 거기서 더 생기겠죠. 그때는 CU 값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흐르는 물에 뭡니까? 흙과 물에, 그러니까 이 토치 자체를 흘러가는 요 토치의 물의 속도 개념, 빠져나가는 이 투수계수 KT, 그걸 가지고 속도 V 구하죠. VS 구하죠.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이 있고 안밀이 개념이 있는데 안밀 시험, 이거는 지금 3초합주 시험 뭡니까? 전단 시험이죠. 물론 요거는 안밀이에요. 안밀은 메이디 가정, 축정예, 등방 가정, 등방 안밀, 등방 상태는 안밀이잖아, 그죠? 안밀 상태이고 이게 페일리어 파괴 단계잖아요. 요 두 개를 3초 합축 시험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를 해서 요런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 그 구조물별로 강도 정수를 어떤 정수를 쓸 건지 우리가 초이스를 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이론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 이론이 먼저 있어야 얘 가서 판단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없이 이런 게 없이 이게 I, W가 뭔지 어떤 침투 수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의 흐름에 어떻게 이거 없이 안밀 전단 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하는, 그러니까 이거 침투 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토체의 안정이죠. 안정. W, J. 물이 이걸 통과를 하면서 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안전한지 안 하는지 안전율을 글로 두는 거죠. 쉬웠나? J분의 W를 해서 안전율을 주잖아. 결국은 이 비배수 강도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 비배수 강도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왜 비배수 강도를 쓰는지. 결국 안전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들은 그 안전 설계를 하기 위한 우리 데이터베이스예요. 베이스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 수력이 뭔지, 유선망 도해법에서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모가 포텐셜도 그렇고, 함수 특성 곡선, 불파워토의 함수 특성 곡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투수의 개념인 거예요. 투수의 개념을 가지고 압밀하고 전단에 넘어가서 하는 거죠. 필름의 필터제 설계 조건은 525, 420,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지겹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몇 번 안 들으셨어요. 지금 작년부터 이거 한 10번은 더 했거든요. 객관식 문제 25점짜리 1번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거. 그죠? 여기까지가 1.2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요점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하나 중간에 있구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요 토체를 지나가는 투수계수, 그다음에 이게 동수경사가 다르겠죠. L분의 델타 H가. 어쨌든 이게 3.6에서 여기가 0이죠. 그죠? 여기가 0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0.6이 하나 나오겠지. 이게 0이란 말이야. 0, 마이너스 0.6, 다음에 0.6, 1.2, 1.8, 2.4, 3.0, 3.6이 나오겠죠. 바닥이 여기에요. 그 바닥이 0 맞지? 이게 0, 0.6, 요게 1.2예요. 요게 2.4. 맞아요? 뭐 1.8 이따 치고, 여기 3.0도 있고. 그러면, 자, 일단, 위치수도만 보자고. 이거 위치수도를 요걸로 할게요. 위치수도, 이게, 얘가 0이잖아. 0이고, 0.6. 이거는 그대로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위치수도는 변함이 없죠. 그죠? 아니지. 여기서 가면 안 되지. 위치수도는 이게 0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압력수도는 요 지점은 압력수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여기 데이텀이 여기 있는데 전수도가 0이잖아요. 위치수도는 위치수도 0이네. G가 0이에요? 네. 맞네. A점은 다 0이고. 맞네. 압력수도도 0이고. 그럼 HP도 0이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걸 A로 할게요. A, B, C, D, E다. A, B, C, D, E다. 그러면 HT가 0이다. 여기도 0인가요? 0이 아니잖아. 아, 0이네. 여기 0이지. 근데 위치수도는 얼마야? 0이고. 0.6이죠. 그 압력수도 0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0.6이지. 그러면 전체 얘는 그대로 올라갈게요. C점 1.2, D점 2.4, 3.6이죠. 그럼 똑같이 얘는 전수도가 여기가 3.6이면 여기 전수도 얼마예요? 물속을 흐를 때는 전수도가 손실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3.6, D점도 3.6이죠. 다음에 C점은
일단 얘 1.2, 0. 모르죠, 그죠? C점을 모르죠, C점을. 얼마인지, 얼마 손실이 됐는지 모르잖아. 알아요?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Q는 K1, I1, A1 곱하기 이거 하고 K2, I2, A2 같아요, 달라요? 이 Q 값이 Q가 이게 통과했다고 이게 통과했다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그죠? Q가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I1, I2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K1이 아까 얼마나 했어요? 0. 여기를 지나갈 때는 1cm/s를 했고 여기 K2는 0.5 cm/s네. 그죠? 근데 이제 A 값이 A는 이게 A1은 0.37m니까 0.000037cm/cm 그 자생이 되나요? 요거 A2는 0.185, 0.00000185 뭐 되겠죠. 이거 대입해갖고 나오면 어떻게 돼? 결국 얘가 2.4가 나와. 토탈. 맞아요? 얘가 1.2가 나와. 이거는 연립 방정식해서 풀어야 돼. 이게 여기서 다들 헤매. 나도 그랬고. 어쨌든 그리면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위치수도 나왔고, 전수도 0이었다가 2.4m일 때 얼마? 얼마야? C점 얼마야? C점일 때 2.4m잖아. 요거 가잖아, 여기. 그럼 여기서 요렇게 가겠죠. C점일 때. 그 다음 D점일 때 3.6. 바로 일로 가요? 맞아요? 알지? 2.4에도 3.6이니까 일로 가네. 3.6이 2.4에서 일로 가네. 요 갔다가 요렇게 가겠지. 2.4도 3.6. D점도 3.6, E점도 3.6이니까 요게 저능력이고 압력 수두는 0. 0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C점에서 1.2m로 바로 가네. 1.2m. 여기서 1로 가네요. 그죠? 1로 갔다가 그 1.2로 그대로 가요. 어디까지? D점까지 1.2m로 갔다가 E점에서는 다시 0이 되네. 이거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이 문제 자주 나와요. 이거를 풀 줄 알아요. 이게 이제 김상규 교수님 책에도 있고 이인모 교수님 책에도 있고 백연식 교수님 책에도 있는데 이거에다가 또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전응력하고 유용력하고 강국수합 뭡니까? 여기 곱하기 강국수합해서 요거 곱하기 감마 W 하면 이 값들이 나오잖아. 전응력은 또 요 위치별로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전응력, 유용력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라 했어요? 속도. V는 K하고 R 값이 나와주면 요게 V잖아요. 그죠? 요거에다가 실제 속도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N 값을 해준 거. N 값을 N분의 V 해주면 실제 속도 VS 나오죠. 그죠? 그거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잖아. 이거 맞추면 시간 좀 걸려. 생각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추면 75점 줍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 근데. 오늘 늦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이 나머지는 여기에 오늘 수업에 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답안지 다 있을 거예요. 한번 각자 저도 채점도 한번 해보고 저도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고 이거는 이거 투수 개념은 첫 번째 수두 개념, 전수두, 위치수두, 압력수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유효응력, 전응력, 강국수합 개념, 그 강국수합을 어떻게 구해서 어디로
유선망에 가서 그 유선망에 따라서 빨빙 검토, 화면에 안정 해석,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흙 속에 있는 물이죠. 사면도 좋고 터널도 좋고 흙 속의 물의 흐름의 어떤 유역력의 영향을 우리가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불파토의 전단 강도, 불파토의 유역력, 필댐에 가서 수위 급강하 시, 정상 침투 시 어떻게 되는지, 그게 하려면 필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댐 하나를 그려도 좀 시원시원하게 그리세요. 이 페이지 있으면 댐에 대해서 내가 답을 쓸 거다. 그러면 이 댐이 실제로 이게 상당히 이렇게 넓거든요. 이게 이렇게 설계를 해요. 보통 여기에다가 제대로 좀 필터제 상류축 사면, 이 사면도 그려주고 이 사면도 그려주고, 이게 언제 상류축 언제 하류축 언제, 여기에 각각의 어떤 그로팅들 제체 따로 기초 지반 따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시원시원하게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리고 글자도 옆에 많이 쓰고, 그러니까 반 페이지 이상 먹어도 돼요. 이런 그림은 실제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만하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소심하게 그리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채점하는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은 이거 이제 이걸 하면은 뭘 아는구나, 이런 판단이 들 수 있게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